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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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1000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저희들 1000명이요? 보려고. 예. 제 입장에서는 네. 1000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1000명이 기다려주겠어.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영광인데 그럼요. 영광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스픽스라는 회사는 네. 만족을 할까? 1000명에. 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스픽스는 무슨 회사를 얘기를 해. 왜냐면은 배가 고픕니다. 저도. 스틸 헝그리. 네. 배가 고픕니다. 1000분이 소중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이다. 성장. 우리라니까 회사라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또 그러면 약간 오만해 보이잖아요. 아, 우리가 그런가요? 이 평론가는 1000명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고 네. 라디오에 나가서도 그렇고 듣는 분들이 또는 보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있죠. 카메라 예를 들면 TV에 나갔다. 카메라 한 세대 있고 그다음에 상대 패널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분들 있고 이렇게만 딱 있는데 맞아요. 그 내가 막 뭘 얘기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겠고 또 내 말을 듣고 어떤 들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외로운 길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 콘서트 한번 합시다. 콘서트를 했는데 네. 1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아니, 오프라인 1000명은 또 다르니까 또.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언제. 나훈아 정도로 그러면. 네, 나훈아 씨 정도로. 네. 뭐 요즘 뭐 음주운전 하신 분도 있다던데. 참,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하면 얘기가 뻗어날 것 같고. 어제 그 해외 직구 금지, 뭐 다시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극대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구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시간도 그러게요. 얘기할 그런 수 것 있어요. 같더라. 어제 네. 제가 사실 여기 스코스 끝나고 난 다음에 김민하 평론가 계속 방송했잖아요. 네.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까 보지는 못하고 이제 켜놓고 이제 듣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자기 직구 스토리를 막 또 뭐 게임기 뭘 사가지고 뭐 하고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또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그거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하도록 네.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구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거를 어두운 세계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저한테 또. 네?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어제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하지. 넓고 깊은 직구의 세계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이 브리핑에 나서서 최근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보도를 쭉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브리핑 등 정책 설명 등을 강화해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등을 재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걸 또 이 성태훈 실장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총리실에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고위 관계자가 뭘 설명했냐면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이 얘기를 알진 못했다. 이 얘기를 특히 강조를 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왜 기침을 못 믿는구나.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못 믿는구나. 근데 특히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네. 의심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대응이 사실은 재밌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한 그런 내용이 아닌 내용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해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당장 6월 달부터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앞에가 좀 길어지지만 네. 굳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선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중앙일보에 정부의 실력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칼럼이 있는데 조민근 경제산업 디렉터가 쓴 칼럼입니다. 네. 이 칼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 정부 입장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사전 차단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정부 주장이고 진의는 소비자 안전에 위험을 주는 제품을 조사해서 차단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오해가 빚어졌다는 취지더라.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16일자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봤다. 대책의 가장 첫머리에 어린이 제품 34종, 전기생활용품 34종, 생활화학 제품 12개, 80개 품목을 언급하고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명시해놨다. 참고 자료에는 80개 품목에 들어가는 구체적 제품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표기해놨다. 뭘 하겠다는 건지 너무 명확해 오해를 일으킬 만한 대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16일에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랬는데 대통령실도 몰랐고 대통령도 보고받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국무조정실 지들 마음대로 부처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10개 부처랑 협의했다고요? 10개 부처 공무원을 모아놓고 그거 그렇죠. 궁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지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저희 설명이 부족했군요. 대통령이 와 하고 또 그렇죠. 대통령은 너네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난 총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총리랑 밥 안 먹을 거야. 총리와의 오차를 취소하고 주례동이 총리하고 있었는데 네. 야 안 만나 그렇게 해버렸다며. 그렇죠. 네. 또 이게 뭐냐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보도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십시오. 직구 금지, 당정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아일보가 취재한 걸 보니까 동아일보만 사실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 제목에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직구 금지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하지 않았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죄송합니다.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 뒤에 정부 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 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다음에 내리갈굼이 있었나 봐요. 소위 말하는. 이게 내리갈굼입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에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이거 사후 약방 그렇죠. 뒤늦게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니까 네. 비서실장이 아니 이거 정책이 난리가 날 만한 거를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등을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말이야 이랬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니까는 이게 군대로 따지면은 저 위에 있는 별 4개짜리 대장님이 밑에 이제 쭉 이제 뭔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고 못 받았나? 그러면 혹시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예? 그럼 누가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정 협의가 없었다라는 게 핵심 어떤 동아일보는 그렇게 뽑았잖아요. 네, 포인트 아닙니까? 여론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 이 집권 여당이 더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를 발표한다고 하면 최소한 당정 협의를 거쳤더라면 걸러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이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서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네.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네. 당정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물어보겠죠. 음. 물어봤더니 나는 처음 들었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네. 처음 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처음 들은 것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페이퍼를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그걸 어떤 형태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협의를 요구하고 이게 중요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제스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변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TF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책 발표할 때까지 2개월 동안 무려 20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고 당정 협의도 한 번 없었고 대통령실에도 보고 안 했고 그리고 덜커덕 발표했다. 이게 지금 국정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답답하고 진짜 속이 환장할 노릇인데 이게 동아일보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면으로 넘어가면 동아일보 3면으로 넘어가면 동아일보 3면 보였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는 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저 그림에 보면은 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죠.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아 발달을 고려 안 했다. 이런 역풍의 정책을 철회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난해 3월 그때도 뭐 사실은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정협의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해 3월에는 고용노동부 뭐 아시는 것처럼 69시간 그 근무 시간제 이 시간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윤 대통령이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를 했고 여당도 주 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 나왔지만 총선 국면에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고 고위 당정 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다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번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붕 떠버렸는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이면 국무총리가 지금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국무조정실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국무총리의 일을 보좌 하는 조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무총리도 너는 뭐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조직이 지금 돼버린 건데 근데 그러면 태스크포스에서는 이런 우려가 안 나왔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왔다는 거죠. 다 우려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우려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시했냐고 이런 우려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뭐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냐라는 기사죠. 결국은 이 기사도. 뭐 하자는 거냐.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어제 조선일보가 그거 했죠. 어제 사설 제목이 뭐였더라? 어제 제가 그 해놨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제 사설 제목은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실험 대상인가 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제 조선일보가.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해외 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했더라면 이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설 뒷부분 보면은 정책 대부분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법 개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국회를 책임진 당과 협의도 없이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한편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고위직 인적 구성으로 설사 당정 협의를 했더라도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엘리트 출신이지만 민심 감수성이 떨어지고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원내 부대표 13명 전원을 초선으로 임명했고 이 중 10명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으로 구성했다.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를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터넷 카페나 각종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부도 여당, 정당도 버텨내기 힘들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지금 사설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당정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뭘 하자, 대통령실이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당이 나서가지고 여론이 그게 좋지가 않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요. 정부와 여당은 취약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문제나 R&D 예산 같은 굵직한 정책 사안에서 선 조치 후 수습 같은 뒷북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의 영국 카르텔 비판 발언이 나온 지 2달 만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일방통행을 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면 당정 협의는 이를 걸러내기보다 사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TF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반대 의견이 그냥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반대를 했다라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부 일부 관계자가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인데 이 개정 당시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의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법안 개정안이 이걸 예고를 했더니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이 KC 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KC 인증에 대한 의무화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받지 않은 어떤 직구를 금지하면서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들여오고 싶은 예를 들면 다른 쇼핑몰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KC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뭐 받는 거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 똑같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반대 논리잖아요. 네. 다 묵살됐다. 그거 왜냐. 이 정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 정책에 그냥 TF에서 모여가지고 좋은 의견 내서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 수준이 아니고 뭔가의 의지가 실린 정책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이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그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부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누가 고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고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면 없다는 거죠. 조정실장이 했나 보지 뭐 지가 혼자서. 국무조정실장이. 네. 국무총리한테 사인도 안 받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아무 보고도 안 받았고 정책실도 보고도 안 받았고 대통령도 보고 안 받았고 그냥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랬을 리가. 그랬을 수가 없지. 그럼 대통령실 저 많은 인원을 뭐하러 두나? 한 400명씩. 참모들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뭘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부처가 10개 부처죠? 다 모아놓고 20번이나 회의하는데 대통령실 참모가 국무조정실 담당이 있는데 이렇게 대고 있지. 촉수를 대고 있지. 거기서 보고 회의한 거 다 보고 봤지. 대통령실로 다 올리지 보고를.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이게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를 추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몰랐을 수는 없어요. 이걸. 야, 이건 몰랐다 하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몰랐을 수는 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줬는데 겁나서. 이게 뭐야? 그래? 날 가르치냐? 그러지 않아도 라인야오 때문에 진짜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머리 스트레스 받아 죽겠구만. 이거 하면은 뭐야? 중국이 좀 손해 보는 거지? 야, 중국 물건들 싸구려 들어오는 거. 그쪽 이게 뭐야? 막는 거지? 나더러 보고서 읽으라는 거냐? 날 가르치는 거냐? 옆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보고서는 한 장으로 해오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를 너무 요약을 짧게 했어. 그래서 무슨 맥락인지 잘 이해 못한 거 아니야?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농담을 할 정도의 한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당정협약 얘기 계속 나왔지만 이번 문제가 얼마나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중앙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이제 뭐 다 너 나올 것 없이 그냥 뭐 잠룡급이라고 하면 다 나서가지고 다 비판하고 있어.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잠룡끼리 쫙 하고 갈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세훈 콧맛 찍고 한유나 한꺼번에 비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맞짱 한꺼번에 떠볼래. 그렇죠. 한윤아 정도는 내가 뭐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 이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저 한유나들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럼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당선인이죠. 지금 일제히 비판을 한 거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제일 세게 비판했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유 조금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유승민하고 나경원 사이에 적당한 어느 중간 지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비판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는 SNS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등판해가지고 너네들 내가 맞짱 다 떠줄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된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이렇게 쓰면서 서울시는 4월 초 해외 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잘하고 있거든. 여기도 또 섞어 넣었네. 그렇죠.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반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인증 통합마크 캐시 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고 국민 불만이 폭발한 거 아니냐.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라.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또 글을 올렸답니다. 저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 이렇게 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글을 올려서 서울시가 몇 달 전부터 직구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았다는데 그러면 왜 정부에 알려주지 그랬냐. 왜 정부에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 문구가 제일 귀에 들어왔는데요.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전 의원 그리고 입장에서는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은 만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그리고 제 생각에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걸 쓰면서 아마 표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키가 좀 큰 편이라서. 네. 주로 반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시장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공세 이후 여권에선 차기 경쟁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오세훈 시장은 뭐 전당대회 못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주로 지금 묘한 구도가 전당대회 나와야 될 사람들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고 그치.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당선인도 이철규 의원하고 연대설이 도는 거에 대해서 막 펄쩍 떴잖아요. 네, 펄쩍 뛰고 막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지금은 전당대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전당대회를 나갈 수가 없고 너가 나갈 수가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찰싹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된 그런 구도예요. 나도 마음속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나가는 사람을 견제하거나 까줘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결국은 대선판에서 대권 주자로서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초미의 관심사는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마느냐인 것 같은데. 어대한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벌써.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까 말까 계속 그걸 지금 간보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 전당대회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당원 민심 부르면 간다. 또 물음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측근의 당대표 출마 시사 이렇게. 기사 내용은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측근의 말이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측근들에게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 이건데 네. 근데 이 얘기를 한겨레에 전해준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최근 대화한 친한동훈계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화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겨레에 뭐라고 했느냐. 예. 한 전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고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찬성하는 당내 인사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전 위원장이 6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도 이 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예. 그런데 애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북 콘서트라든지 공익변론 등의 정치와는 조금 거리를 둔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행보로 갈 그럴 상황을 검토했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보수층이 높은 지지를 보여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 그의 정치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쓰고 있어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겨레에 당연히 확인 전화했겠죠. 한겨레가. 그걸 전화를 받아 또. 전화를 받은 건지 카톡 메시지로 답한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나간다고 말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이거를? 근데 또 하나 네. 한 전 위원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에 대해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이건 있습니다. 통화한 것 같다. 요거는 측근에게 이건 측근에게 한 말. 전원이구나. 이거 네, 전원. 측근에게 조정훈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해석은 조정훈 이 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 책임론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동훈 책임론에 무게를 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설문조사에 다 한동훈 책임만 물었다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또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또 조정훈 위원장은 당권 도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결국은 한동훈 당권 도전에 대한 어떤 견제구 성격을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조정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예. 결국은 이 기사 전체를 보면은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다라는 취지의 기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유, 정치는 정말 똑바로 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일 애들러 가지고 근데 나오는 게 거의 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근데 그 판이 어떻게 깔리느냐의 문제. 판이 깔리는 모양새에 따라서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쓴소리와 관련한 거, 그러니까 지금 잠룡들이 몸을 풀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가 예를 들면 됐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들이받는다든지 쓴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뭐 하긴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한 대목은 본인은 남의 쓴소리를 잘 들을 거냐. 그거 재밌다. 네.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한동훈은 따발따발 얼마나 말 많이 해. 그렇죠. 야권에 대해서도 막 야당 대표 그냥 막 시시콜콜 하나까지 뭐라고 깐족된다 그래야 되나? 그 뭐 아주 뭐 비꼬고 비아냥대고 막 이런 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말꼬리 잡아서 비틀어 가지고 제대로 답을 해야 될 거는 다 밀어놓고 말로 반박하는 엉뚱하게. 것만 열심히 반박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한동훈은 잘 들을까? 왜냐하면 지금 궁금한데. 당의 혁신을 바라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리더십은 뭐냐 이거를 지적하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콤한 얘기는 듣고 쓴소리는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칼럼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볼까요? 서승욱 저 에디터 이름이 돼요. 정치 국제 외교 안보 디렉터가 쓴소리에 상을 둔 대통령이란 칼럼을 썼어요. 중앙일보입니다. 감투가 엄청 크네요. 정치, 국제, 외교, 안보 디렉터. 다 한다는 얘기야. 다. 그러게요. 야 대단하네. 경제만 빼고 다 하는 것 같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쓴소리에 상을 준 대통령인데 이 글이 어쨌든 바람이 부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썩거린다. 차기 전당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동훈식 자맹도 이어진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무슨 뭐 골전도 이어폰 착용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책을 읽는 모습도 노출되고 책은 집에서 봐도 되는데 굳이 왜? 란 원초적 질문. 책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다는 복잡 미묘한 관전평이 나온다. 일련의 목격담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인문 전략도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언론 플레이에 능한 특수부 검사 출신의 공통의 필살기일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면서 둘 간의 닮은 점? 그렇죠. 닮은 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지인이 들려준 우스갯소리의 한 토막이다. 이게 이제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윤석열 시리즈 같은데 옛날에 덩다리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윤석열 시리즈. 네.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시절 1시간 회의 중 55분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자리를 뜬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윤석열 시리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동훈 시리즈입니다. 나머지 5분 중 4분은 한동훈이 말한다. 나머지 1분을 여타 참석자들이 나눠 썼다더라. 나눴어. 1분을. 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 불리는 윤 대통령과 그에 필적하는 한 전 대통령의 다변에 대한 풍자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을 처음 접한 이들 중엔 AI 수준,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기 말을 많이 하면 남의 말을 듣는데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자신의 성공 방식, 자기 판단에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경청, 특히 자신에게 약이 되는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도 물리적으로 당연히 작아진다. 대신 대통령 부부는 잘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오해한다. 보수를 살려낼 사람은 한동훈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말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해놨고요. 예. 오히려 과거 사례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아도 쓴소리 잘 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구단이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대방 말이 길어지면 손목시계를 자주 봤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소통령인이 뭐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김현철 씨가 국정 개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손목시계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듣기 싫구나. 내 말 듣기 싫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찍혔구나 이제. 그렇지. 근데 나중에 자기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용산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제2부속실도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태여 묻지 않아도 알 일이고 또 지난번에 의료개혁 관련 51분 대통령 담화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뜻과 달리 의대 정원 협상론을 폈던 비둘기파 인사들. 네. 그러니까 이 담화 준비할 때 강경론자들이 있고 온건론자들이 있었는데 강경론자들이 준비한 안을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그때 그 담화도 몇 명 불러놓고 준비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선 논란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강경론자들이 뜻이 채택이 된 건데 결국 협상론을 폈던 비둘기파 인사들이 소외되고 밀려났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돌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정권에 이런 상태를 만든 거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 결국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다를 수 있냐? 다르냐? 이거 질문하는 칼럼이거든요. 이런 지적이 중앙일보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당권 도전하면 뭐 달라지는 겁니까? 아까 재밌네. 1시간 중에 55분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자리를 뜨고 나머지 5분 중 4분은 한동훈이 말하고 나머지 1분은 여타 참석자들이 나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55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지면 누가 이제 55분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이 55분 얘기하는 건가? 다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말을 끄는 스타일이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말이 빠르고 탁탁 끊는 다른 사람이 스타일이니까 끼어들 틈이 없어요. 탁탁 끊는 스타일이니까 55분 정도는 아니고 한 50분일 수는 있겠네요. 말이 빠르니까. 근데 김정은 전 대통령은 말이 길어지면 상대방이 말이 길어지면 갑자기 화초에 물을 줬다 그러는데 여기 써 있어요. 화초에 물을 줬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막 얘기하면은 잠깐만요. 그런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네. 잠깐만요라고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그래, 얘기해 이러면서 물 주고. 그게 말하는 것보다 훨 낫다. 참. 하여튼 지금 이 여권의 움직임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분위기, 물 밑에서 깔리는 분위기.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정치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얘기가 아마 틀림없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락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차상변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행사는 하겠죠. 근데 국무회의에서 직접 뭐 행사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 건의를 하는 형식이 되겠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제 요구를 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가겠죠. 네. 근데 저 그 국민들한테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직구는 대통령도 보고 안 받고 국무총리도 제대로 보고 안 받는다는데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시시콜콜 잘 따지셨는지 경로도 하셨는지 참 좀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그래서 법안이 경로도 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경로를 했지. 질책을 했다잖아요. 네? 그 경로가 아니고 저 경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동문서답을 했는데 하여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거다 이렇게 보도한 신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가능성 할 듯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확 거부키로? 박아가지고 거부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나오거든요.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그냥 뭐 리바이벌 반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거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호관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갈 방침이다라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취지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뭔가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 거쳐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대다수고 일부 신문은 메시지도 안 낼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예. 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조선일보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 통해서 설명한다라는 거고 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이 논리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역시 똑같은 얘기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언급 등의 야당의 시도가 있는데 이게 반헌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예. 대통령실에 대한 몰아세우기와 음모론이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몰아세우기 음모론? 그렇죠.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국민 메시지 내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첫째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둘째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을 도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셋째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특검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귀가 아파. 그쵸.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근데 이 전제가 다 맞는 얘기냐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논리인 거지. 뭐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조선일보 사면에 관련돼 있는 기사가 같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편단속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그 오른쪽에 1단짜리로 쭉 이렇게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부 당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전임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합세해서 22대 총선 낙선 의원들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그동안에 해왔고요. 지금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재표결 시에 여권에서 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되는데 추 원내대표는 그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표 기준은 17표가 아니라 8표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권의 목을 겨누려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도부인 한 의원은
8명의 인사표가 나와 탄핵 저지선인 200석이 뚫린다는 것은 말이 해병대원 특검법이지 그냥 탄핵하자는 이야기다. 라면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탄핵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뭐예요? 해병대원 진상규명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 이거부터 없애버려야 되거나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를 던지겠어?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야권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여권이 내부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탈표 나올까 봐. 그리고 칼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게 없으면 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떳떳하면 대통령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질책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건의 진상규명하면은 왜 칼이 들어와? 들어올 일이 없지. 그렇죠. 근데 그걸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리고 칼이 들어오는 거를 야권에서 탄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권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가면은 탄핵이야. 이러면서 너 탄핵에 동조할 거야? 이렇게 여권 의원들을 거꾸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가족 방탄 이은 셀프 면죄부 대통령 권한 남용 비판 커질 듯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기사도 한번 제가 제목을 읽어 들어볼게요. 수사 중이라 특검법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대장동 땐 수사 시작도 전에 특검하자고 얘기했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네. 그게 다 안 맞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첫째로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주장은 3년 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의 언행과 배치된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21년 9월 23일 대장동 특검법을 의원 107명 명의로 공동 발의했는데 당시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네.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당신 특검을 발의했다 이분들이.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10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던 대장동 의혹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는데 국민은 피의자를 비호하고 결국 소환이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검을 발족해 수사하면 20, 30일 만에라도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안 끝났는데 지난 대선 때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중인데 특검 가자고 했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데 특검 하자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고 했을 때 그 논리가 검찰이나 경찰 인사를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복들이 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2, 3년 전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논리를 이제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가. 그거 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오동훈 후보자도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은 또 다른 이유가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가 됐는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도 아까 주장하고 있는 바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주장과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건인데 이 중 3건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가 됐고 한 건은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합의로 통과가 됐다. BBK 특검뿐 아니라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20년 세월호 특검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 골라서 그렇죠, 대통령에 그렇죠. 추천하는 게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을 추천해서 배제한 특검법 전례들은 이미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그 국정농단 특검법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각각 배제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4번째 반대 이유 들은 거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인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의 피의 사실이 공개돼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국정농단 특검에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은 있다.
맞아요. 다 있던 거야. 모든 특검법 조항들 내가 특검법이 되게 짧아요. 한 2페이지밖에 안 돼. 특검만 규정하면 되는 거니까 조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인원 이런 정도 규정밖에 없어서 조사 범위라든가 저 특검법을 여러 개를 읽었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진짜 많이 읽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 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비 삼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여권에서 뭔가 여론몰이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는 것처럼 4가지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해 놓으니까 많은 논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특히 특검의 어떤 공정성에 관한 부분들도 자신들이 예전에 주장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공수처는 공정하지 않은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수사 국면에서 대통령이 신임 공수처장을 2명 추천을 받았잖아요. 추천위원회에서.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 지명한 거잖아. 그럼 대통령이 한 거네? 굳이 그렇게 따지면? 저 추천위원회도 여권이 유리하게 돼 있잖아. 그럼 여당이 뽑은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오동훈 후보자라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문제가 지난번에 많아요 또 근데. 네. 왜 이렇게 실실 웃는지 몰라,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래서 뭐 우리 딸 나중에 살 생각 해서 제가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집 그거 딸한테 돈을 증여해서 엄마한테 갚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겨레가 사설도 썼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사설 보면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에게 최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이 이거 뭐 자질도 없는 것 같고 도덕성도 지금 보니까 함량 미달인 것 같고 뭐 강단도 없는 것 같고 사명감도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 인사청문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와 배우자 꼼수 태용 의혹 등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될 도덕성이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함을 보여줬다. 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말씀하신 그러한 논란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편법 네. 증여와 꼼수 채용 등등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장관되지 않는다. 공인의식이 부족한 거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우려되는 거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다. 공수처 최대 현안인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은 공수처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답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그 법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예외는커녕 오히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이딴 추궁이 이어져서야 수사 대상이 맞다라고 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의 외압을 막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특검 필요성만 키울 것이다. 이게 한겨레 사설의 특검 필요성만 키울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데 이런 처장 임명해가지고 뭐 별로 혐의 없네요. 이렇게 발표해주길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요. 또 오늘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야당 최상병 특검 새 국회 1호 법안 대통령실 입법권 악용이다. 남용이 아니라 악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뭐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어제 야7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권에서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기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진짜 22대 국회는 양쪽 다 파국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탄핵 얘기가 서슴없이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지른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경우도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 조승래 의원의 경우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방기하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라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이런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좀 대통령의 그 발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예전 같았으면은 탄핵을 야당 의원의 입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막 보수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편까지 득달같이 탄핵 언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막 들끓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분위기를 뭐 보여주는 한 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22대 국회 때 다시 또 재발의를 하게 되거나 아니 재발의가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8명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되니까 요즘 초선 당선인들을 열심히 만나시대. 어제는 PK 지역 초선 당선인 만찬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한남동 관저에서 부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PK 지역 당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부산 전체 의석 18석 중에 17석, 경남 전체 의석 16석 중에 13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핵 저지선을 우리가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야, 의리,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의리를 지켜야 된다. 대통령님 기운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했는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아니야. 윤석열 아니야.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국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일제 박수 쏟아졌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해설을 했대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탈당설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갑자기 우리가 윤 대통령 탈당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종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강성 친윤 일부가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겁박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아니고 내가 당을 지킨다. 근데 이건 뭐겠습니까? 당은 내 거야. 그리고 한동훈이 절대 못 들어와. 그렇죠. 이런 의미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결국 어떤 해석이 나오냐? 결국 뭐냐면 윤 대통령이 특검법 등등을 밀어붙이니까 내부 단속을 위해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렇죠. 이 참석자들도 그래서 아니 근데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된다. 그냥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2대 때 법안 발의해도 그때도 제2호국권 행사하셔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고 지들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찬에 참석했던 초선들이 그러면서 뭔가 설명은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이렇게 가면은 민심하고 더 동떨어질 텐데. 아 물론이죠. 야권하고는 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야당 당선인들 입에서는 더 탄핵이란 말이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는 안 하고 국무총리도 나중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국무총리까지 야단은 치고 내리갈군만 하고 당정 협의는 안 되고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응하는 카드로 삼김 여사 특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여당에서 여당에서 삼김 여사 괜히. 특검 얘기하면서 저 갑자기 김정순 여사가 지금 호출이 됐어요. 타지마할 얘기. 근데 그거를 조목조목 팩트 체크한 신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누군가가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보수 인사들이 거짓말로 허위 논리로 얘기할 때 요 내용을 꼭 반박의 논리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은요. 인도가 초청했을 때 그때 영부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명단에 들어가거나 초청 대상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교부가 당시에 여사를 초청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김정순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여사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렇죠. 라고 요구를 제안을 해서 했다. 그렇죠. 그래서 초청이 돼서 김정순 여사가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셀프 초청이다. 그리고 관광이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외교부가 해명한 건 그건데 이 기사를 보면은 그거 공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 기사가 취재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 측이 대통령이 안 되면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래서 이에 대사관에서는 일정이 안 되는 국무총리 대신 문체부 장관을 추천했고 인도 측은 이에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당시에 도종환 장관 역시 국감 일정 때문에 참석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인도 측에서 최고위급 인사를 계속 요청했고 김정숙 여사가 사절단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자 반색하며 국빈 대우를 하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인도가 뭐 이 기사는 그래서 인도가 장관 참석을 요청한 것과 정부가 김정숙 여사를 세부 초청한 거는 맞는데 배경에 이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지마할 방문 관련돼서도 예.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지막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직 외교부 관계자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지마할 방문해달라고 했고 우리 장관 초청을 했는데 장관이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 인사로 보내달라. 인도에서 요청을 했고 그 최고위급 인사로 김정숙 여사를 언급을 하니 너무 반색을 하면서 오시라 국빈 대우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위 관계자, 전직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관광하러 가기 위해서 타지마할을 간 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 기사에 드러난 팩트를 모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드러나 있는 얘기가 사실관계가 어긋난 얘기가 아니다. 네. 부합하는 얘기다. 언제까지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정치에는 진실이 없다고 하니 또 그죠? 사람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네요. 또. 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물러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너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는 거,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거, 뭐 동영상 다 YTN은 삭제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기들이 보도하고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지경이니 지금 뭐 언론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스콕스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꼭 구독자분들께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나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스콕스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면 되죠? 그러시죠. 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